비주류에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4월) 마지막 주 방송, 바로 선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또 주제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선물 같았던 하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와. 저희 회사 밑에 바나프레소가 있는데요. 아 바나프레소는 그 럭키 메시지를 신청하면은 그게 인화가 돼서 나와요. 맞아요. 라벨지에. 네. 저는 항상 그게 좀 재밌으니까 저희는 다 그걸 신청을 하거든요. 원래 아침에는 그냥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날 뭔가 왠지 모르게 옆에 분이 커피 사주겠다고 같이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어요. 네. 근데 저한테 4월 15일 오늘의 운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라벨지에 붙은 거예요. 어머. 여기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조심하세요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좋은 얘기 나와도 뭐 약간 뭐 럭키비키입니다 이런 느낌이지. 약간 나한테 되게 감동적이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 라벨지가 얘기했는데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약간 선물 같은 한마디였어요. 귀엽다. 좋다. 귀엽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메이입니다. 네. 전 최근에 아는 언니 집들이에 갔는데 네. 집들이 당일이 또 친구 그 같이 오는 친구 생일 전날이었어요. 전야제였네요. 그래서 또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면서 케이크 중에 되게 특이한 케이크가 주변에 팔길래 그 꽃이 막 꽂혀 있고 그 안에는 심지어 샌드위치인 케이크가 에이? 있어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픽업을 해서 가져가고 그 친구 머리에 그 꽃 이렇게 꽂아주고 그 친구가 되게 케이크 딱 절단했을 때 샌드위치인 거 보고 막 깜짝 놀래고 서프라이즈. 네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그 집들이 주인분이 그 집 주인분이죠. 그분이 요리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저도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귀엽다. 저도 그럼 이어서 선물 같은 하루를 네네. 릴레이 선물 같은 하루. 저는 이제 회사에서 팀이 한번 옮겨졌었는데 네. 그 전 팀원분들이 또 놀러 가시는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어머. 강화도에 가서 또 굉장히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음. 고기도 구워 먹고 우럭도 구워 먹고 그리고 제기차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기가 없어서 병뚜껑이랑 비닐로 만들어서 제기를 찼어요. 우와. 귀엽다. 귀엽죠? 근데 발이 아파서 다들 막 신발 신고 차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풍경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바베큐 같은 거 해먹고 싶어요. 너무 날씨도 좋은데. 그니까 좋네요. 좋은 하루들을 다 각자씩 보내고 오셨군요. 네네. 저희가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선물 문화를 코리안의 세계에서 혁신적으로 바꾼 대기업이 하나 있죠. 그렇죠. 카카오. 케케오. 카카오 선물하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선물하기가 코젤님이 알려주셨는데 2010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거예요, 역사가. 네. 그러면서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카카오가 만들어간 이 문화들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 한국인의 약간 어떤 외향적이지 않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그런 국민 정서, 국민 특성에 맞는 기능을 정말 많이 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채팅방을 소리 없이 나가기, 뭐 그냥 메시지 뭐 삭제하기 뭐 등등 이런 것들 일환으로 카카오 선물하기도 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10년 더 땡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0년이 아닌 2010년부터 시작이 그치. 됐다. 아,
생일 선물을 챙겨주는데 아주 유용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을 남기는 기능인 것 같아요. 네네. 생일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아. 이 사람 챙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냥 하지 말까? 맞아. 이러나? 그리고 최근에는 나에게 생일 선물한 친구라고 떠요. 맞아. 아 맞아. 뭐 선물했는지도 뜨던데? 그지 않아? 그쵸. 응. 뭐 소름 선물했는지도 돋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기억하고 나도 비슷하게 챙겨주자는데 그게 편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크리피하다는 스트레스를 거죠? 주는 거죠. 크리피하죠. 크리피한 느낌을 잘 살렸다는 거죠 한국인들의. 네네. 그리고 환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받은 선물을 환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냥 준 거다 보니까 환불이 굉장히 쉽잖아요. 간편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받은 선물을 환불해도 선물 보내준 친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머. 알지 못하게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보내준 정가로 환불이 되는 거예요? 90%일걸요.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0%를 카카오가 먹는 거 같아. 수수료 정도 네. 떼고 그런 게 좀 소름 돋는다는 거죠. 네네.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되게 예민한 정보는 또 숨겨주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싫은 게 뭐든지 자연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망각,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치. 저희가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기억할 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억을 못하는 게 더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연을 거스르는 기능 맞아. 정말 싫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잘못됐는데요. 근데 핸드폰부터 버려야 되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 있고 이 친구가 얼마 줬나를 좀 확인해보는 치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만날 수 없는 친구한테 선물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근데 또 카카오 선물하기가 랭킹이 뜨잖아요. 네. 그 랭킹 위에서 자꾸 고르게 되는 거예요. 뭐 맞아. 핸드크림, 비슷비슷한 거. 립밤 아니면 뭐 그랑핸드 사쉐 이런 거 자꾸 주게 되니까 저 스스로가 좀 짜증나서 단조로운 나의 선물 생활. 네. 그래서 카카오 선물 기깔나게 하기를 요즘에 좀 취미 생활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 저랑 책 취향이 겹치는 친구한테 시집도 선물을 하고 직장인 친구한테 테라피 오일 같은 거 잘 안 사게 되니까 자기 돈으로는 최근에 이사한 친구한테는 수건 선물도 하고 이렇게 맞춤형 선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다. 노력하시네요. 그 속에서 보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핸드크림 시장 흔해 사이에서 빠진 스벅과 핸드크림과 향들을 떠나서 스몰 럭셔리를 탈피해서 스몰 럭셔리. 네. 멋있다. 나름의 어떤 그거를 맞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거를 그 기능을. 도대체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되게 물질적인 주고받음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도대체 그럼 진짜 선물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카카오를 비판하느냐. 뭔가 이 카카오가 선물의 어떤 본질을 훼손시켰다라고 저희는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선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참 복잡 미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기도 어렵고 네. 받는 것도 어려워요. 줄 걸 네네.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뭘 줄 것인가, 그렇지. 이 사람이 이걸 과연 쓸 것인가 음. 이런 것도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받고 나서 내가 잘 안 쓰는 거야 사실은.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카카오톡 선물하게 생기면서 그 생일날 받은 선물이 택배로 쌓여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문화. 되게 많아요. 그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북극곰 생각 많이 나더라. 너무 왜냐면 이게 선물이니까 네. 포장이 작은 거에도 엄청 화려하게 해서 다 오더라고요. 선물하기로 산 것들은 막 선물 포장이 돼서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거죠. 이게 선물한 자의 마음 하나하나가 소중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양이 뭔가 택배로 받은 이 양이 되게 많다.
뭐랄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런 인증샷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옛날에 요즘은 연예인들이 조공 같은 거 잘 안 받지만 네. 옛날엔 생일 조공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팬들이. 그러면은 이제 팬들이 그 선물을 다 같은 톤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탁탁탁 쌓아 올린 다음에 뭐 몇 월 며칠 뭐 누구의 생일 축하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샷을 스타가 올려줬었어요 했잖아요. 네. 잘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서 거기 앞에 셀카 같은 거 찍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약간 대규모 선물을 받고 약간 Thank you girls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축하 메시지들 온 거 막 다 캡처해가지고 다 모아서 막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콜라주해서. 어. 나 미치게 한다 진짜. 나 생각난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 선물이 참 뭐라 하지 과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잘 쓰지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거나 네.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냥 생일 당일에 실물로 편지까지 같이 써서 주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수고로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골라서 직접 구매하는 수고로움까지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로 받잖아요. 그럼 당일에 못 받잖아요. 당일에 수락하는 거잖아요. 그치. 승인. 입력하고 배송지 입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며칠 뒤에 택배로 쌓이는 거죠, 그게. 그치. 근데 그게 약간 좀 당일에 주는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좋죠. 그 당일에 선물과 편지를 딱 받고 나 오늘 생일이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한테 당일에 선물을 못 줬어, 내가. 그럼 되게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너무 당일 중시자라서. 당일 강박증이 있으시네요. 좀 오늘 볼 수 있는데 주면 좋은데 꼭 지나서 주면 또 감흥 떨어지고 갖고 나오는 거 까먹거나 막 이랬을 때. 네. 아니면은 미리 못 사놨거나 아니면 배송이 안 왔어. 배송이 안 와. 그럼 막 안 달나.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편지 쓰는 거 받는 거 둘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희동 같은 데 가면 포셋이라고 엽서 모아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꼭 사오고 이런 편이에요, 저는. 저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예전 과거와 현재 저가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뭔가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뭔가 이거 좋다 했던 거나 갖고 싶다 했던 거나 아니면 이 사람한테 너무 지금 필요하거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것을 짱돌을 굴려서 해줬어요. 완전 맞춤형으로다가. 그래서 정말 그 핏한 선물들을 잘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했냐를 생각해보면 이 선물 안에는 내가 널 잘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널 아껴.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 운이 선물을 받고 싶지도 주고 싶지도 않아. 너무 많이 변했어. 거의 지킬과 하이드 같은. 그러니까 거의 극과 극으로 변한 거죠, 제가. 이유입니다. 그 메인님 말씀하신 그 수고로움 그 자체가 선물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수고로움 뭐 돈과 시간을 다 써서 선물을 주거나 받았는데 핏한 선물이 아니야. 새 핏녀가 되지 못했어. 세상에 제일 핏한 선물 주는 여자가 되지 못했거나 내가 그런 걸 받지 못했어. 그러면은 너무 이 선물이 참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받았을 때도 그렇고, 네, 주었을 때도 줬을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핏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지 못했다는 결국에 좀 선물을 안 하기가 민망해서 그냥 한 케이스였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케어하고 뭐 하면
핏한 선물일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든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자 그냥 선물을 주고 싶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게 뭔가 쓰레기로 인지가 되면 너무 아깝잖아. 막 버리는 것도 좀 맞아. 그렇고. 맞아요. 안 쓰고 냅두자니 그것도 참 머쓱하고. 맞아요. 점점 맥시멀리스트가 되고 있고. 약간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사람이 돼서 저 네. 연인과도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라고 선언하셨어요? 선언을 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 그냥 뭐 길 가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뭐 샀어 정도는 괜찮은데 기념일이다, 뭐 생일이다 이런 어떤 강박 속에서 하는 그런 선물들 너무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니 그 문화를 조금 제일 가까운 관계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선물 없애기. 근데 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돈 모아서 맛있는 거 먹고. 네. 그 대신 좋은 데 그날은 진짜 돈 생각 안 하고 뭔가 맛있는 거 어. 먹고 데이트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요렇게. 왜 길 가다가 뭐 이걸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해 하면은 좋아하는 게 일단 확실한 거고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사주는 건 너무 좋은데 약간 따로 또 뭔가를 준비해서 내가 내 맞아, 생각도 맞아. 막 곁들여서 하면은 맞아, 실패 맞아.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첫 번째 제 생일과 연인의 생일을 이렇게 보냈을 때 둘 다 엄청 고가를 해줬어요. 근데 둘 다 그렇게 고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없애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했었어요. 괜찮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선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만의 선물 이론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네. 사회학자세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해당이 되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내가 친구들한테 주는 선물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혹시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본인이 했던 뭐 예를 들어 사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하다가 무슨 어떤 소품을 줬어. 인테리어 소품을 친구한테 줬어. 근데 주면서도 이거 내가 되게 받고 싶다. 이거 내가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준 선물을 봤을 때도 이거 사실 얘도 약간 이런 거 받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갖고 싶을 수 있는데 약간 내 돈으로 사기 애매한 것들을 선물로 받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치하면 리버스처럼 그렇게 돼. 이게 그 심리학이 통일되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뭔가 좀 오늘 약한데요 이론이? 이렇게 선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네.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선물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선물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적이 두 분께서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되게 등가 교환적인 선물. 진짜 등가요. 진짜 exactly 등가 정확하게 0.00. 이러면 이게 선물인가? 이러면 선물을 왜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 본질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썰이었죠? 이 선물을 함에도 있어서 네. 실용주의자가 있고 네네. 감성주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로 치환을 해보자면 쾌녀가 있고 훈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쾌녀예요. 정말 쾌녀.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상품권이 좋다. 교환권이 좋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 3만 원권 이런 게 제일 좋다. 스벅 3만 원권. 그래서 저랑 뭐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뭐 공부로 인해 바빠서 한 번은 제 생일 때 그 친구가 뭐 올리브영 3만 원권을 줬고 그러면 제가 다음 생일 때 그 친구가 상품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스벅 3만 원권을 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 요새 스벅 많이 가는데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3만 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그 친구가 5만 원 주면 저도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제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전에 네. 그래도 뭐 다른 선물 한번 줘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이사를 한 시점이어서 저도 네. 메인이랑 비슷하게 그때 되게 예쁜 곽티슈 커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아 이거 좋아하겠지 그러면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고마워 뭐 이렇게 했죠. 음. 근데 그 나중에 후일담을 듣고 나니까 자기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집도 약간 예쁘게 해놓고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깔끔하게 딱 이렇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완전 더럽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제가 예쁜 케이스를 줬으니까 휴지도 막 그냥 뭐 그냥 뽑아 쓰겠죠. 음. 굴러다니고. 그래서 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물을 음. 줬을 때 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구나. 그냥 등가 교환 선물이 우리에게 베스트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등가 교환 시스템이 지금은 잘 진행되고 구축됐어요. 있어요. 아직 진행되고 있어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저 또 엄청 실용주의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아니 어쩌다 이렇게 실용주의가 됐을까? 낭만은 없어졌지.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고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동시에 제가 스벅 3만 원권, 코젤님이 올리브영 3만 원권을 동시에 교환했어. 그럼 안 선물 같아. 그냥 교환이지. 진짜 이거 교환인 거야. 약간 당근마켓 같아 그냥. 그냥 회사만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즈널 하잖아. 이게 뭔가 생일 선물로 주고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때 그냥 이걸 줬다. 근데 나는 이때 이걸 쓴다.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좀 기간차가 있기 기간차가 있어서 이게 그냥 진짜 완전 물물교환 같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친구 생일 9월이고 제가 10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이 있으니까. 한 달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일종의 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모임인 거죠. 개 모임은 모아서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람 몰아주는 거예요. 아 몰아주는 거예요? 네. 개도. 뭐 저는 근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거면 그냥 서로 안 하는 걸로 합의해도 괜찮지 않나? 저 그게 베스트죠. 사실. 또 베스트. 뭐 베스트까지. 메이님, 난 메이님 사례가 더 특이한 것 같아. 제 사례도 얘기해 드릴게요. 저 포함 4명 친구들 무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명이 생일이면 나머지 3명이 10만 원을 모아주는 걸로 협의가 된 거예요. 이때 20대 초반 이럴 때였어가지고 10만 원이면은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면 당일에 입금을 해주고 생일 당사자는 만약에 그걸 만나면 그걸로 뭐 나중에 뭐 샀는지 자랑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면은 생활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생일 기념해서 만나면 밥값은 생일 당사자가 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10만 원 받고 나도 친구들 생일 때 3만 3천 원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만 원이 사실 완전 등가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일종의 개죠. 4명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밥값을 그 사람이 내니까 어차피 10만 원 받아서 5만 원 쓰면 5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돼? 맨날 모여서 그 누구 생일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끝내주는 생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돈 주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나 엄마 아빠한테 돈 주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용돈. 친구한테 생일로 용돈을 뭐 이렇게 드린다거나. 근데 친구한테 많이 힘들지 10만 해라. 이런 생일 선물이 너무 특이하다고 근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교환권이랑은 뭐가 다른 거야? 지금 교환권에 맞아. 꽂혀 있어. 교환권이랑 완전 다르죠. 금액권이잖아 그것도. 요. 그거는 그냥 스타벅스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커피를 마시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커피 마실 커피를 때는. 선물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렇지. 뭐 그렇게 보면 올리브영은요? 너의 코스메틱. 이 돈으로 너가 갖고 싶은 화장품을 사라. 음. 화장품을 주는 대신 난 이것을 주겠다. 차라리 내가 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러셔를 막 3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 그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 그치. 컬러가 미스가 날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난 좀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아니 근데 10만 원 주는 거는 이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고 딱 원하는 거. 지금 이 시즌에 딱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걸로 그걸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게 약간 고가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보태서 써라. 네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생일 펀딩 있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가지고 다 같이 펀딩해서 그냥 그 금액으로 차라리 고가의 제품을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스타에 본인 생일쯤에 스토리를 올려요. 자기는 선물 안 받아도 되고 혹시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마음 전할 곳. 마음 전할 곳은 미친 여기. 거 아니야? 진짜 사람들 제발 좀 축의금? 진짜. 그런 거죠. 축의금. 생일 현무 생일 축하금. 저는 그래서 그 마음 전할 곳 그 5글자가 진짜 좀 이상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거 생일에도 가면 진짜 생일에도 그러기도 하더라고. 물건을 받아봤자 자기가 쓸 데가 없다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자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북극곰한테 미안하다. 극강의 실용주의죠 이게. 그러면은 그냥 선물을 안 받는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근데 굳이 본인은 또 줘야 되니까. 그냥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 전할 분은 100이 어쪽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선언한 거. 나는 선물 받고 싶지 않고 나도 안 주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종의 선언이라면. 그치. 그게 낫겠다. 그게 더 깔끔하다. 저는 선물과 현금을 생일 때 주지도 받지도 않으니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대신 식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 그때 뭐 연락 주시면 뭐 날짜 잡아서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아요? 난 해야겠다 선언을. 진짜로? 좀 해야겠는데? 선언을 결심했어. 메이님은 좀 낭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 이 토론에 대해서. 작년에 저랑 메이님이랑 생일 이틀 차잖아요. 네. 제가 얘한테 선물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나도 안 했어요 얘한테 선물을. 어. 선물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않았나? 아닌가? 근데 얘가 선물했어요 저한테. 아니 근데 그 큰 선물이 아니었고 슈톨렌을 당일날 줬어요. 만나니까 편지 쓰고 슈톨렌 있잖아요. 당일 강박 때문에 이게 아니 그 12월에 먹는 슈톨렌 있잖아요. 그거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다. 그래. 코젤 씨 맞는 거예요 그 이론. 봐봐 생각해보면 슈톨렌을 운이님이 좋아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친구의 항변은 그거였어. 내가 먹지도 않는 거에서 제가 되게 고마워 약간 이렇게 됐어요.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단 걸 안 좋아하는데 이 슈톨렌의 의미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한 조각 한 조각 먹는 뭐 이런 의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낭만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이님이 단 걸 안 좋아해도 이거는 한 조각씩 먹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인 돈 주고는 죽어도 안 살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선물에는 자기 애가 섞여 있다는 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내가 갖고 내 마음에 들어야 줄 맛이 나잖아요. 그치. 맞아. 그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럼 등가 교환 선물은 지금 선물이다 아니다 의견이 저희가 분분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관련해서 정재승 교수님의 2008년 칼럼을 발견했는데요. 고고학자시네요. 그러니까 메인이 발굴했네 어떻게 칼럼을. 2008년 칼럼. 고고학자였어요. 제목 선물 그 음험한 전략. 너무 맞아. 그러니까 음험. 좀 읽어드릴게요. 선물은 진정 선물일까? 아니면 일종의 교환일까?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선물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선물이 보답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 교환의 시작이며 그것이 거저주는 것이라면 그 또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물을 받으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에 담례를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생겨난다. 선물은 서로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진 빚은 미래를 공유하고 우리를 한데 묶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빚을 내는 거구나 선물이란. 기브앤테이크가 맞는 거네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차가 생기면서 그 속에서 묶어지는 거지, 관계가 그 기간 생긴다는 동안은 만큼은 1년이니까 어쨌든 주기가. 그럼 계속 이어지는 거네. 우리의 관계는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의미 있네요. 오 진짜. 올리브영 3만 원도 되게 느낌 있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거랑 다른 거네. 다른 거네. 완전 다른 거네. 근데
뭐 카카오톡 메시지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또 하나의 의문점인 거죠. 그렇다면 그게 왜 3만 원권이어야 하는가?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말로도 우리는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너도 나 축하해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그냥 강박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가. 뭔가를 함께 줘야 된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좀 사실 이게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받을 때. 일단 받을 땐 좋으니까. 그러니까 줄 때는 줬다고 생각하고 받을 때는 받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굳이 막 인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게 막 계속 생각해보니 등가 교환이네? 이런 거지. 그 내가 주는 시점이나 받는 시점에는 받았다. 혹은 주었다라는 어떤 한 가지 동사를 얘기하지. 주고받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평소에 연락을 안 하는 사이인 경우에는 주고받았다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 좀만 올리면 그 전에 선물 준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는 있었거든요. 그럼 몇 번만 올리면 바로 있어. 근데 그 물질적인 거를 선물로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서 선물을 물질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왜냐면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돈으로 효도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챙기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낭만적으로 내 생일날 나를 위해 시 한 편을 써준다. 아니면 그림을 그려, 내 초상화를 그려준다. 이건 참 너무 어려운 선물이잖아요. 너무 좋다. 그니까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전 그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 이제 그 약간 엽서 같은 느낌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 뒤에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그걸 하기엔 또 시간이 들어가고 네. 노력이 들어가고. 맞아, 학생 때 많은 거 대학생 때.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간편하지. 편하니까. 저도 돈으로 하는 게 편하다 생각을 왜 들었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충 별로 안 비싼 뭐 이런 걸로 그냥 하나 찜한 다음에 그 메시지 카드 있잖아요. 거기는 몇 자 못 쓰거든. 네. 그래서 그게 편해. 맞아. 생일 축하해 뭐 어쩌고. 그것도 카카오의 음험한 전략이에요. 편지조차 쉽게 하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장문으로 뭐 톡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원샷 원킬이 되는 거지. 맞아. 그냥 1, 2만 원짜리.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무서워. 운니님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보다 전화로 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네. 전화를 보통 근데 그건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죠. 목소리 생일 맞아서 한번 듣고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 주고받지 않고 제가 진짜 좀 축하하고 싶은 친구한테는 전화를 하는 걸로. 근데 뭐 1, 2분짜리거든요 보통. 그래도 그냥 나빼드예요. 뭐 사실 이제 메시지로 적으면은 좀 더 진솔한 얘기 뭐 할 수 있겠죠. 뭐 우리와 함께 맞아온 생일이 벌써 뭐 10년째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말로 하진 않겠지만 더 내가 느껴지고 걔가 느껴지는 건 전화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다들 이제 생일 때 기대하세요. 제가 전화할 테니까. 저는 메시지로 부탁드릴게요. 콜포비아예요. 고재라. 약간 콜포비아 있어. 뭔 일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저도 사실 있어요. 콜포비아가 콜포비아에게 아니 그래서 서로 덜덜덜 그래서 진짜 가까워 전화를 원래 막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할 수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래 뭐 예를 들어 뭐 영희야 영희야 잘 지내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그래 축하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끝났어. 전화가 더 쉬운 것 같아. 전화가 메시지 두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 같아. 제일 쉬워 보여. 근데 나도 콜포비아가 있어서 약간 뭐라 말을 못해. 전화 돼? 뭐 빨리 별일 아니고. 끊으려고. 그냥 혼자 다 얘기해. 생일이라 전화했어. 계속 이어가.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잘 지내고 끊어.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게. 그치? 맞아. 그치.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튼 생일을 핑계로 한 번씩 연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네. 표현인 것 같아요. 선물이 또. 좋아요. 맞아. 네,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선물과
그걸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선물의 어떤 목적에 포함이 되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위한 선물 네. 이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건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연말이라든지 네. 진짜 본인의 생일이라든지 뭐 갖고 싶었던 좀 유명 브랜드의 향수를 본인에게 사준다던가 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접니다 바로. 제가 남한테 선물을 안 해도 저한테 선물한 여자거든요. 내 눈앞에. 그게 바로 저예요. 아. 저는 보통 좀 비싸서 망설였던 거를 뭐 생일이다, 아니면 연말이다, 아니면 뭐 첫 월급이다, 뭐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기념일을 나와의 기념일을 내가 의미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는 막 10만 원짜리 네일 혼자 생일 당일날 뚜벅뚜벅 가. 난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 복두. 저 이 네일 할래요. 하는 거야. 10만 원 쿨하게 거래하고 쿨거 하고 나와. 그다음에 막 블로그 마켓 같은 데서 봤던 핸드메이드 귀걸이 사 달아 기분 좋아. 와 이런 느낌. 쿨하다. 진짜 쿨하다. 그리고 반지 같은 거나 향수 제가 좋아해서 걔네들 좀 고액이잖아요. 그쵸. 남한테 사달라고 하기도 뭐해. 맞아. 근데 내가 그걸 맨날 살 순 없어. 흥청망청이도 아니고. 그럼 날짜를 정해야 돼. 그게 바로 의미 생일. 있게 하는 거죠. 아. 그냥 갑자기 미들 오브 어떤 날에 갑자기 바이 이렇게 하면 진짜 미친 여자 같잖아요. 막 돈이 너무 줄줄 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실을 나 그치.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기념 나에게 주는 선물로. 막 잘 태어났다 오늘 이러면서 결제. 쓱. 두 분은 안 하세요? 나를 위한 선물? 저는 잘 안 하고 저는 그냥 미들 오브 어떤 날에 그냥 쇼핑. 그냥 충동 구매. 이쯤 되면 하나 살 때쯤 됐다. 맞아. 뭐 이런 식이에요. 맞아. 그리고 저는 약간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잘 저한테 쓰면은 선물 같지가 않아가지고. 왜 그래? 너가 제일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데? 아니 그거랑 별개로요, 선생님. 그게 선물이 아니라 쇼핑 같다는 거죠. 그냥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이 썼다. 그러고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제 취향이 달라지잖아요. 와, 그 돈 너무 아깝다 이 생각도 좀 해요. 만약 아이템을 샀으면. 저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생각? 그거 왜 몇십만 원 주고 샀을까? 나도. 근데 지금 운이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비싼 밥은 좀 혼자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생일 기념 뭐 이런 식으로. 혼밥을. 차라리 밥을 먹으면 뭐 모든 건 해결을 밥이 하네요. 그렇지. 혼자 오마카세 가는 거야 그냥. 저 스시 오마카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혼자 가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이세요? 네. 저 생일이라서요. 쿨한 척. 네. 마지막에 후식 주실 때 해피 벌데이 적어주세요. 그거 캐치 테이블 그 메모장에 적어놔. 제가 혼자 가는데요. 생일이라서요. 안 돼.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세요. 하이디라고. 하이디라고 혼밥. 생일날 하이디라고 혼밥. 괜찮다. 고객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줘. 태어났니? 이거 하잖아요. 왜 태어나? 최악이다. 이거는 저도 비싼 거만 사는 것 같아요. 생일에. 구실인 것 같아요. 막 모자 그냥 뭐 4, 5만 원짜리 모자 이거를 제 생일에 예를 들어 샀어요. 그래도 나를 위한 선물 같이 안 느껴져. 그냥 쇼핑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비싼 근데 막 향수를 막 샀어. 고가에. 나를 위해서 또 선물을 내가 했다.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아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샀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라는 계기가 또 될 수도. 그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뿌리는 나. 너무 느낌이 좋은 거죠. 느낌이 좋긴 하네. 결론이 뭘까 이 대화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의 본질은 뭐고 뭐 선물이랑 관계는 뭐고 뭐 지금 막 카카오가 너무 잘못했고 막 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등가 교환 선물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중구난방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본주의가
저의 낭만을 앗아갔고. 근데 방금까지 나를 위한 선물에 고가로 하는 게 만난다고. 네, 우선 말씀해 보세요. 말 끊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혼잣말이 이해돼요. 왜냐면 그 등가 교환. 네. 그런 혼잣말이 실수로.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말고 남과의 관계에서 낭만을 완전 잃어버렸다. 낭만 이즈 박살드. by 자본주의. 계산적이 되니까 어. 선물에서도. 그치. 그리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좋은 거를 더 많이 알게 돼. 아.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건 다 값이 나가. 값이. 그런 마음. 그쵸. 그래서 그냥 온전히 선물이라는 게 결국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너무 또 물질적인 거랑 이게 맞물리면서 마음 전한 거조차 내가 싫다. 마음 받는 것도 싫다. 이런 여자가 된 게 나 너무 슬픈 거야.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한때 낭만 있던 새핀녀였는데 자본주의 규탄한다. 이런 결론으로 전 좀 이르렀어요. 네네. 근데 완전히 공감해요.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왜냐면 그 친구한테 선물 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얼마짜리 줬지? 하고 검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짜치죠. 너무 초라해요. 짜칩니다. 그리고 계속 따져. 내가 진짜 아, 얘를 3만 원을 이렇게 받는데? 좋아하는 거 맞나 내가? 맞아. 내 애정을 의심해. 이 정도인가? 어. 아 2만 원은 좀. 근데 우리 근데 뭐 요즘 자주 안 받지 않나? 뭐 이러면서 계속 막 우리 관계 흠집을 내. 그러면서 계속 가격을 떨어뜨려. 맞아. 가격대별로 아니야? 정리되어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 안에서. 관계를 사실 관계의 경중을 따지는 거죠. 1, 2만 원대는 1, 2만 원대라고 써 있지만 안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규탄하고 저의 낭만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하고. 네. 조금 밝은 느낌으로 추천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제 아니면 뭐 자본주의 규탄송이라든지. 규탄송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좀 적절한 노래가 줄리엣 아이비 씨의 We Are All Eating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먹고 있다. 진짜 맞는 비유다. 맞죠? 어. 서로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 서로의 지갑을. 지갑을. 오케이. 줄리아 아이비 씨의 Eating Each Other 들려드리면서 들려드리진 못하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못 들려드려.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항상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백.